안녕하세요. 독서게임 채널의 김들꽃입니다. 오늘 저는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이 책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았지만 영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100%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제 느낌은 평소에 꼰대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대놓고 꼰대라면서 욕먹을 각오로 썼다길래 사실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그 일반적인 진짜 전형적인 꼰대 작가의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자 소개를 할 텐데요. 저자분은 조간일이라는 분입니다. 여기 좀 재밌어요. 일단 저자 소개 내용에 보시면은 꼰대다 되게 당당하게 적어 놓은 부분이 인상 깊었었습니다. 이분이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도 하시고 뭔가 좀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뭐 눈팅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용어도 사용하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목차 소개를 하겠습니다. 목차 1부 꼰대 프레임 세대론이 회사를 마친다. 2부 꼰대의 일격 회사는 유치원이 아니다. 3부 꼰대의 역습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4부 꼰대의 함정 리더가 깨어나야 회사가 산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읽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반전이었어요. 되게 좋다. 진짜 생각보다 아주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 꼰대의 일격 욕을 먹을 각오로 던지는 도발적 세대론 문구를 보고 진짜 답답한 꼰대의 치우쳐진 어떤 잔소리가 줄곧 진행이 되는 그런 책일 줄 알았는데 이 기성세대와 그리고 지금 현재 신세대들의 서로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이제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펼쳐지면서 뭐 기성세대에 대한 오해들이나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좀 이제 불쾌하지 않도록 서로가 상처받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좀 감명 깊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51페이지에 예컨대 상사나 선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꼰대라고 해버리면 변명할 겨를도 없이 그냥 꼰대가 된다. 상사나 선배로서 선의로 해주는 훈계와 조언도 꼰대질이라고 일갈하면 쓸데없는 잔소리로 둔갑되고 만다. 라는 문장인데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어린 이제 꼬마애가 나와서 대화의 기본은 듣기라고 하는 그 공익 광고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꼰대라고 하는 분들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보지 않는 거 아닌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나의 의견에 반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기성세대들도 그 젊은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본인들의 판단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하차벨을 실수로 누른 거예요. 이제 본인이 내리지 않을 곳에 이제 버스가 정차를 해서 문이 열렸는데 막
그 버스 기사님과 다른 이제 어르신 분들이 그 젊은 여자분을 되게 나무래는 거예요. 여자분은 되게 죄송하다고 실수로 눌렀다라고 했는데 그 실수로 눌렀다는 말을 듣지도 않으시고 이런 장난치지 말라면서 되게 기분 나쁘게 비난을 하시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제 사례였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83페이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활을 걸고 목표를 향해 질주해야 하는 것이 회사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직마다 경영의 여건이 다르고 방침이 다르며 나름의 질서가 있고 문화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조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입장을 모두 존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꼰대라는 프레임에 이제 갇히게 되게 되면 이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입장을 너무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개인의 자유가 너무 침해가 돼도 문제가 되겠지만, 회사라는 것은 어떤 이익을 위해 이제 운영이 되는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일정 부분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제스처도 취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의 어떤 입장과 반대된다고 해서 이제 그들을 비난을 하고 그들을 꼰대라고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것, 부정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86페이지인데요. 지각이 잦은 신입사원에게 큰 소리로 나무랐더니 부모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사의 이야기로부터 일 처리를 잘못한 부하에게 질책을 한 다음 날 부모가 직접 찾아와 자식의 역성을 들며 항의했다는 에피소드는 기성세대로서 상상할 수 없는 나약함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온 문장인데, 이게 진짜 있는 일인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분들한테 정말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버티기만 하는 기성세대들의 삶의 태도가 유일한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본인에게 피해가 오거나 불편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피하기만 하는 젊은 세대들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옛날에는 기성세대의 이제 사람들처럼 뭐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임했다면, 요즘에는 나와 맞지 않는다면은 다른 길을 가겠어, 이런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근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회사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뭐 버티는 쪽이든 본인이 그거를 이제 벗어나는 쪽이든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닫으면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179페이지. 존중이란 한마디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 특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다. 일상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실타래처럼 헝클어진 세대 차이의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야 갈등이 풀린다. 꼰대와 젊은이들의,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을
존중을 해주고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아픔이 있는지 들어보고, 현실적으로 그 한쪽의 입장만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은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얘기를 주고받고 의견들을 최대한 서로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이건 갈등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최대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입장을 이해하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면 조금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241페이지, 상사 앞에서 굽신거리는 선배의 태도가 어쩌면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자세일 수 있다. 불평 불만 없이 야근을 수용하는 선배의 자세가 어쩌면 회사의 어려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애사심일 수 있다. 제가 조금 흑역사일 수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버티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서 회사와 내가 맞지 않으면은 난 다른 길을 가겠어 라고 벗어나려고 하는 자세로 바뀌게 됐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나에게 지시하는 부분들이 언젠가부터 되게 부당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것이 되게 멋스럽다. 내가 나만의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 지나보면 좀 부끄럽죠. 회사라는 이 큰 조직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불만들을 다 표출하지 않고 감내하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꼭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는 매우 큰 고통의 연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줄도 아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보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냐면은 우리 회사에 꼰대 상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내가 이제 회사에 뭐 조금 급이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젊은 세대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쪽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에서 다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꼰대라고 하는 건 여기 252페이지에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확신이 강해지고 자기 독치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자만하고 교만해진다. 그것이 세월과 융합되면서 꼰대 기질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는 꼭 나이 많으신 분들이 꼰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꼰대라 함은 내 생각에 갇혀서
다른 이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나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을 해준다면 보다 더 능률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첫 책 리뷰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 생각을 정리해서 표현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저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